부족해요. 없어? 아니 점점 줄고 있어요. 글씨 너무 커가지고. 몇 장 안 남았어요. 지금은 쓸 수 있지? 네, 지금은 쓸 수 있어요. 자, 지금 종이가 있네. 한 5장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자, 회전체 단원이고요. 자, 입체도형 단원에서 두 번째 단원이고 마지막 단원이 계산 단원이라서 거기는 좀 복잡하다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회전체 단원도 마찬가지로 계산보다는 이론적인 내용이 주야. 가면체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자, 다면체는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평면으로 다각형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입체도형을 다면체라고 얘기했는데, 회전체는 좀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면체는 절대로 둘러싸인 면 중에 휘어있는 면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는데, 회전체는 반대로 휘어있는 면이 필연적으로 하나 이상이 있어. 그 중에서 특별한 경우만 몇 개를 확인해 보겠다는 건데, 자, 정의는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회전체가. 자, 구원기구. 이거 사실 원기. 내용이 현재 초딩, 이제 초딩 아니야? 저희 초딩 아니에요. 밖에 없어요 이제. 얼마 전까지 초딩이었잖아. 근데 진짜 초졸. 저학년 초딩도 이해할 수 있어. 초졸이 아니어도 이해할 수 있어. 왜? 난 졸업 안 했잖아. 자, 잘 들어봐. 초졸. 자, 유졸. 호졸. 초졸. 넌 커서 제2의 보겸이 되어라. 겁나 나네 진짜. 잘 들어. 잘 들어. 위로. 잘 봐. 리미로 이런 거. 이게 꼭 그거네. 그 크리에이터님이. 걔가 뭐 유명한 멘트가 뭐있냐? 보이로만으로 뛰었잖아요. 보겸이. 나는 유튜브로 몇 개만 봐서 잘 모르는데. 새 거만 보는 거 아니에요? 난 내 것만 보지. 조회수의 반은 나야. 하는 건가? 왜냐면 왜 보냐면 내가 얘들 제대로 가르쳤나 확인하는 거야. 선생님 모니터링. 자기가 하는 건 잘 안 올라갈 거. 모니터링을 해서. 자기가 보는 건 안 올라가잖아. 당연히 귀찮지. 귀찮은데 틀어놓고 선생님 공부하면서 그냥 들어. 안 올라가지 않아요, 선생님 근데? 집에서 공부해요. 이해가 안 글쎄 안 되지. 올라가지 않아요. 물론 다 알지만 그래도 공부는 해요 선생님. 물론 니네 건 잘 안 해. 위에만 더. 이건 맘만 먹으면 하루에 한 번 더 풀 수 있어. 네, 풀어보세요. 한번 해봐요. 선생님 예전에 한 번 얘기 안 했냐? 일주일 동안 문제집 한 번씩 풀었다고. 새벽까지 푸는 거 하루에 푼다 아니에요? 왜 하루에? 이제 풀 수 있지. 옛날에 학생이었으니까. 아, 빨리 풀어보세요. 이거. 대학생 그 풀어서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 네? 진짜요? 어. 옛날에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찍어놓은 사진. 너는 지금까지 문제집을 하나도 다 풀어본 게 없는데. 책상이 이렇게 있는데 서문에서 한번 빼고. 여기 선생님 책상 있고 여기에 이렇게 책꽂이가 거기다 있는데 쓸 거야. 응? 장애. 여기 앞에 이렇게 책이 두 권이 이렇게 쌓여 있어. 네. 하나는 문제집이 하나는 오답이. 아, 오답이 우리 반이구만. 집은- 물론 문제집이 한 이 책상이라. 정도고 오답은 한 이 정도지. 아, 진짜. 이거 사진 찍어주세요. 근데 옆에 서랍장 있어요 아래. 거기 컴퓨터가 있겠네. 그렇지. 자 어쨌든 봐봐. 서명한테. 자 회전체가 어떤 게 회전체냐 말 그대로 회전체는 회전을 시켜서 만들어진 입체 도형 줄임말이야. 그래서 줄여서 회전 띵띵띵띵띵 체 이렇게 줄임말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 얘 지금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이거를요 여기에다가 직각삼각형인데 본드로 자 철사를 이어 붙였어. 여기에다가 본드로 철사를 이렇게 딱 붙였어.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철사를 손으로 이렇게 돌돌돌 말면은 제가 어떻게 되겠어? 이게 직각삼각형 종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막 돌겠지. 돌면서 자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볼래? 여기에 있었던 직각삼각형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올 것이고 이 직각삼각형이 한 바퀴 돌면서 지나간 흔적이 어떻게 만들어지겠냐?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회전체가 회전을 시켰을 때 뭔가 다각형을 회전시켰을 때 만들어진 자 자취들을 공간에다가 표시한 게 회전체의 정의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용어 공부를 좀 할 게 있어요. 자 직각삼각형을 회전시켰더니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회전시키니까 무슨 모양이 됐냐? 원뿔 모양 됐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뭐를 회전시키느냐에 따라서 무슨 입체도형이 되는지를 좀 일단 학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에 앞서서 이거 같은 경우에 용어를 일단 하나씩 좀 공부를 해보면 자, 첫 번째 자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니네 선배들 진짜 몰라요. 회전을 시켰더니 지금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쪽에 모서리 같은 애가 하나가 새로 생겼거든. 이게 원래 어디서 출발한 거야? 직각삼각형에서 요 변에서 출발한 건데 얘도 모서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모서리라고 부르지는 않아. 그래서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모선이라고 불러. 아, 그렇군. 모선. 제 단어니까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겠지만 자 이게 뿔이잖아. 우리가 뿔 입장에서 봤을 때 뿔은 밑면이 하나만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예. 그럼 당연히 어디가 밑면이야? 밑에. 여기 빗금친 부분이 당연히 밑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럼 새롭게 또 하나 언급을 하는 게 다면체에서는 언급을 안 했는데 각뿔 같은 경우가 밑면이 하나였잖아요. 자 그래서 원뿔도 마찬가지로 밑면이 하나인데 그에 반해서 회전을 시켰더니 새롭게 생기는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회전체는 휘어있는 면이 필연적으로 하나 이상 생긴다 그랬지? 그럼 이게 옆에 있는 이 곡갈 모양의 부분이 휘어져 있는 면이죠. 왜 돌돌돌 말려있는 그 부분이잖아. 그래서 그때 그 옆에 해당하는 옆에 있는 면의 이름을 그냥 똑같이 옆면이라고 불러요. 옆에 있는 면이야 그냥 간단하죠. 이거 왜 배운 거 같지? 지금? 옆면은 왜냐면 다각형 다면체에도 있었잖아. 다면체에도 있었어. 몰랐어.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하나 익혀두시면, 자, 아까 내가 이 노란색을 철사라고 생각하고 회전을 시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철사가 원뿔이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준이 되는 애다라고 해서 회전축이라고 해요. 이걸 다 배운 건데? 추도 과정에서 했니, 이런 거? 네. 이런 거 있었어요? 네. 진짜? 근데 이것만 하지 않았네? 네. 그렇죠. 아니요. 자, 됐어요? 그래서 좀 새롭게 나온 용어가 어떻게 보면은, 자, 요거를 좀 기억해야 돼. 특히나 모선이라는 단어.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글씨보다 그림이 많으니까 그림 다 그려야 돼. 알았지? 그림이 좀 많아.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씩 회전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거 아까 직각삼각형 회전시킨 거죠? 지금 그려요, 그럼? 그리면서 들어. 직각삼각형을 회전시키면 뭐가 됐어? 원뿔이 됐네. 자, 그래서 원뿔도 옆면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다면체가 아니라 회전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 말고 정사각형 말고 직사각형을 이번에 한번 회전을 시켜볼까요? 자, 이거는 직사각형이죠. 그럼 얘도 똑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자, 본드로 철사를 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자, 얘를 이렇게 손으로 돌돌돌돌 말아서 돌려볼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 아까랑 똑같아. 직사각형이 반대편을 이렇게 와. 원기둥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오고요. 그럼 이거를 계속 돌리면 지나간 흔적이 어떻게 보이겠어? 이렇게 되면서 여기는 점선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서 자, 많이 봤던 그림이죠? 원기둥 모양이죠? 자, 그래서 얘는 직사각형을 회전시키면 자, 물론 직사각형에는 정사각형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사각형을 회전시키면 자, 원기둥이 되는 거야. 그리고 반원을 회전시키면 9가 되죠. 네, 내가 얘기할 거야. 네가 얘기하지 마. 알았냐?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자, 예.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해볼래? 자, 우리 각기둥은 밑면이 몇 개였어? 2개였지. 각기둥 밑면이 위아래 2개였고요. 각기둥은 두 밑면이 평행하고 합동이었죠. 네. 크기가 똑같았죠. 근데 원기둥도 똑같아요. 밑면이 일단 요거랑 요거가 개수도 2개이면서 자, 2개이면서 크기까지 다 똑같아서 2개가 합동이야. 각기둥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한 거 모선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도 쓸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똑같이 뭐야? 모선이야. 예. 야,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빗금친 부분 말고 옆에 있는 면이 옆면이라 그랬지. 그 옆면도 휘어져 있어? 안 휘어져 있어? 안 이렇게 돌돌돌 말려있는 형태죠. 얘도 옆면이라고 똑같이 부르는데 휘어져 있다는 사실이 회전체이기 때문에 똑같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높이 아니에요, 근데. 높이 역할을 하죠, 근데. 근데 그거에 대한 언급은 맨 마지막 단. 네. 자, 그 다음에 자 건우가 나댔던 구를 얘기합시다. 자, 구는 반원을 회전시키면 되는데요. 왜요? 저 볼펜으로 쓸게요. 상관없어. 저 연필을 못 쓰니까. 상관없어. 이쁘게만 잘 해놔. 자, 얘도 마찬가지야. 철사로 구가 아니라 반원의 지름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본드를 붙여가지고 철사를 이렇게 붙여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마찬가지로 돌돌돌 말았더니 반대편으로 이렇게 올 것이고. 자, 이거를 계속 회전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구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냐, 얘들아. 자, 지름에 해당하는 부분이 회전하는 영역을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그냥 반듯하게 다 이어버리면 자, 이게 하나가 뭐가 되는 거야? 구가 돼. 그래서 이거를 그냥 동그라미만 그리면 원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입체적으로 그림을 표현하고자 이 뒤편에 공간이 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이렇게 안에다가 표시를 하게 돼 있어. 니네들도 이거를 좀 그릴 줄 알아야 된다. 나중에 네. 문제 풀 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반원을 회전시키면 9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긴 따로 이름이 없어요. 자, 얘는 밑면도 없죠. 밑면도 없고, 그리고 자, 이거 나중에 얘기할 건데 좀 이거 마지막 내용이니까 좀 이따 얘기하자.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 우리 다면체 단원에서 크게 세 종류로 공부한 게 각기둥, 각불대 세 개였지. 근데 각불대가 어떻게 만들어졌어? 각불을 밑면하고 평행하게 톡 잘라가지고 아랫부분이 있지. 맞니? 그 아래 커브 부분을 각불대라고 그랬는데 얘도 또 있다. 자, 원뿔도 자르면은 대가 또 생겨서 저거를 잘라볼 거야. 그래서 자, 자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 원뿔대예요. 그럼? 네, 그럼 이름이 원뿔대예요. 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 이거를 밑면하고 밑에 있는 거하고 평행하게 자른다 그랬잖아. 이걸 이렇게 자르는 거야. 자, 삐뚤네. 밑면하고 자르면 여기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점점점으로 표시해볼게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거를 마찬가지로 찰사를 또 이어붙여. 찰사를 이렇게 이어붙여서 자, 잡아 돌릴 거예요. 자, 돌렸더니 반대편으로 오겠죠? 반대편으로 오겠죠? 자, 그런 다음에 계속 회전시키면 그 회전시킨 영역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됐어? 앞에서 말한 각뿔대하고 유사하게 얘는 원뿔대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얘는 뭐를 회전시켰냐면 자, 회전시킨 대상이 이번에 색깔 표시 한번 해볼까? 회전시킨 대상이 이거예요, 이거. 사다리꼴. 자, 그렇지. 아까 내가 밑변하고 밑면하고 평행하게 잘랐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사다리꼴을 회전시켜요. 사다리꼴을 회전시키면 원뿔대가 만들어집니다. 야, 그럼 회전체 자체에서 원뿔대를 만드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자, 저 원뿔에서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밑면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자르면 단면이 이렇게 생기니까 그 중에서 위에 거를 톡 떼내면 뭐가 되는 거야? 원뿔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사다리꼴을 회전시켜도 되고 원뿔을 만들어서 위에를 톡 잘라서 만들어도 되고. 자, 이해됐지? 뭐 그거나 그건 똑같아요. 자, 그래서 네 가지 정도의 그림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 내가 아까 얘기했다? 회전체에서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단면 문제야. 잘랐을 때 어떤 규칙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자, 처음이니까 하나씩 그림을 다 그려줄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집에서 실험을 많이 안 해보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하셔야 돼. 알았지? 예. 자, 하나씩 해보자. 그럼 하나씩 잘라볼 건데 이번엔 얘 먼저 한번 그려볼게. 좀 작게 그릴게. 자, 제목은 그냥 단면이라고 할까? 단면의 성질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원기둥이 있는데 자, 아까 원기둥은 직사각형을 회전시켜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럼 걔를 자를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 크게 나오는 게. 물론 좀 변형된 문제는 다른 종류가 나오지만 규격화돼서 나오는 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자, 회전축에 자, 수직하게 자를 때 수직으로 자를 때 자, 그럼 말뜻부터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 회전축이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시면 자, 아까 회전축 여기 있죠? 이게 회전축이었죠? 네. 그러면 여기 그림에다가 회전축을 그려보면은 여기가 원의 중심, 밑면이지 밑면의 중심을 그대로 이었을 때 얘가 회전축이에요. 얘가. 그럼 요게 회전축인데 이 회전축에 수직한 방향으로 자른데 야, 생각해봐봐. 회전축이 이렇게 있어. 응? 회전축하고 수직이래. 그럼 칼을 이게 마찬가지로 찰흙이라고 생각했을 때 칼을 어떻게 대야 돼? 얘하고 수직이니까 칼을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대야 되는 거야. 얘를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니? 네. 가래떡을 자른다고 생각해야 되겠지? 칼로 평행하게 이게 회전축하고 수직하게 자른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세 개만 한번 표시해볼까? 이렇게 자른 거, 이렇게 자른 거, 이렇게 수직하게 잘랐어요. 수직이야. 그럼 단면이 어떻게 생길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단면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생긴 단면, 이렇게 생긴 단면, 이렇게 생긴 단면. 자를 때마다 단면이 생기는데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림 크게 그려도 돼. 그림 상관없어. 종이 아끼지만 막 써도 돼. 아니 지금 좀 짝꿍인데. 자, 니네가 이걸 한 번은 그려봐야 돼. 그래야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돼. 책에 있는 것만 보고 외우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단면을 잘랐더니 단면이 3개가 생겼다? 그럼 원기둥은 회전측의 수직으로 자르면 일단 단면의 모양이 뭐가 되냐면
혹시 분필 가져가는 사람 있니? 누가 가져가요? 미친. 어디다 쓴다고? 분필이 자꾸 없어져. 집에 칠판 있나? 노란색이 없어져. 노란색이 저거 없어져. 했잖아요. 여기요 선생님 저기 있잖아요. 저거 이거 쓰기 싫어가지고. 이거 그럼 사실- 빼서 쓰시면 사실 뭐 되잖아요. 이게 짧아요. 얼마 안 남았어. 아, 자 어쨌든 자 봐봐 잘랐더니 단면의 모양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원이죠. 원인데 특징이 있어. 세 개를 그렸다. 근데 세 개의 면이 다 어떻냐면 모든 단면이 회전자 모든 단면이 합동이라는 특징이 있어. 크기가 똑같아. 원기둥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야. 그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회전식의 수직으로 자르면 원이 생겨요. 근데 그 원이 모두 크기가 어때? 똑같다라는 거야. 고부러지게 자르면. 그럼 달라지죠. 근데 그 내가 말했잖아. 수직일 때랑 수직. 수직으로 잘랐을 때. 그래서 제목이 중요해. 이랬을 때 이렇게 대우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그림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지. 자,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뿔도 한번 해볼까? 자, 뿔도 그럼 회전축이 어디 있어? 저 그림 보면서 한번 해보자. 철사가 이렇게 얘기죠. 철사. 자, 회전축이 이렇게 있어요. 얘를 수직하게 자르면, 자, 얘는 두 개만, 세 개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랐어. 수직으로. 이건 달라지지 않아. 자,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 눈에 딱 들어오지. 자, 그래서 여기는 단면이 요래. 여기는 단면이 요래. 자, 여기는, 아니, 너무 크게 들었다. 여기는 단면이 요렇고. 자, 그리고 맨 아래쪽은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럼 얘도 단면의 모양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면 원이죠. 그리고 아까는 모든 단면의 합동이라 그랬는데 얘는 모양이 다 크기가 다 다르지. 그래서 원은 원이지만 모든 다 단면의 크기가 단면의 모양은 같으나 크기가 어때? 자르는 위치마다 다르다라는 특징이 생깁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바로 보이지?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원뿔대하고 구도 한번 해봅시다. 물은 중심이 지나가게 잘려야 똑같아야 되잖아요. 자, 해보자. 그래. 자, 원뿔대인데요. 일단 회전축은 요 가운데 있을 것이고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요. 자, 그럼 얘도 칼 세 군데만 대볼 거야. 야, 근데 느낌상 원뿔대는 어디서 만들어졌어? 원뿔에서 만들어졌다. 네. 그냥 오늘 원뿔에서 특징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림만 그려보면 이렇게 두 개만 이번에 잘라볼게. 자, 그럼 단면의 모양이 자 이렇게 단면 하나랑 이렇게 단면 하나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단면의 모양이 또 딱 봐도 달라. 자, 그러면 똑같이 정리할 수 있겠네. 자, 원뿔하고 똑같이 단면의 모양이 원이야. 자, 근데 뭐가 달라? 단면의 크기가 서로 달라. 자, 어디마다 달라? 그냥 다르다라고만 쓸까? 다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구도 한번 해봅시다. 자, 구는 아까 내가 원을 하나 그리고 나서 입체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름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나 표시한다 그랬죠? 자, 그럼 회전 중심은 여기 가운데를 정확하게 지나갈 것이고, 자, 그럼 얘도 자르면 어떻게 되겠냐? 회전축에 수직하게 자르니까, 자, 얘는 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한번 해볼까? 자, 그럼 단면이 어떻게 돼? 이렇게 생긴 단면 하나랑, 이렇게 생긴 단면 하나랑, 이렇게 생긴 단면 이렇게 세 개가 나타났네. 그럼 얘도 크기가 어때? 자르는 위치마다 다르다는 거 알겠지? 네. 자, 그래서 근데 반대편도 똑같이 자르는 거. 같아질 수도 있죠. 반면에 모양은 자 똑같이 원이야. 자, 근데 뭐가 달라? 얘도 단면의 크기가 서로 달라.
중심을 지나가게 자르면 똑같아. 중심? 가운데로 이렇게 아, 다. 얘야, 수직한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 수직한 것만. 네가 말하는 건 이렇게 자르면 같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냥 그렇죠. 가운데로 이렇게 자르면 내가 말하는 위치를 변형 달리했을 때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게 뭐였어? 회전체 수직으로 자른 거야, 수직으로. 이번엔 하나가 더 있어. 자, 얘는 제목도 한번 다시 써볼까요? 반면에 정의를. 종이 모자라면 찾았어? 자, 이번엔 회전축의 수직이 아니라 회전축을 포함하게 자르는 거래. 자, 그럼 얘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야, 그럼 지금 4개 그림 그렸는데 말하기 전에 자르는 위치마다 단면의 모양이 똑같은 거는 원기둥밖에 없지. 네. 근데 나머지는 다 어때? 자르는 위치마다 다 다르죠. 네. 그건 구분 지우시고요. 자, 그럼 포함할 때는 어떻게 돼? 자, 얘도 원기둥부터 한번 해볼까? 제목이 뭐라고요? 여기 써있잖아. 암. 안 보여? 아, 아, 빛이. 회전축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안 보여? 이거 등 때문에 안 보이구나. 회전축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자, 원래 자 회전축부터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회전축이고요. 자, 이거를 포함하는 평면이에요. 자, 이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저거를 회전시키기 위한 대상이었던 철사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철사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철사를 포함하겠다는 칼날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직으로 잘랐다는 얘기였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얘를 포함하게끔 자르는 거야. 그 말은 칼을 자를 때 반드시 이 회전축을 지나가게끔 잘라요. 그래서 칼을 어떻게 잘라?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자르는 거야. 칼을 선생님의 손이 칼이야? 그거를 이렇게 고대로 자르는 거야. 회전축을 지나가게끔 무조건 자르는 거야. 조금이라도 엇갈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엇갈리면 안 되고 반드시 회전축을 포함하게끔 겹쳐지게 자르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네. 그럼 그렇게 잘랐더니 자, 얘는 그냥 표시를 바로 해볼게. 그럼 어떻게 자르는 거냐면 얘를 이 회전축 중심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니까 단면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단면이 되면서 자, 회전체도 단면 똑같아. 내가 아까 단면체에서 뭐라 그랬어? 단면은 다각형이 생겼는데 다각형의 뭐? 다각형의 모서리가 무조건 어떻게 돼 있다? 바깥에 노출돼 있다 그랬지? 그럼 얘도 노출돼 있잖아. 바깥에 있고 얘는 원의 지름이고 얘도 원의 지름. 그래서 자, 이거 그냥 같다는 표시가 아니라 표시만 한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잘랐더니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얘 같은 경우에는 단면이 뭐가 되냐? 직사각형이 돼. 자, 그 다음에 원뿔. 자, 회전축이 너무 많다. 시험을 보진 않겠죠? 민준아 너무 꼼꼼하게 그리면 오래 걸려. 적당히 이쁘게 그려. 자대고 그리고 있네. 꼼꼼하네. 섬세한데? 어? 섬세한데? 보기 좋아.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칼을 이쪽에다가 대고 밑으로 잘랐어. 이렇게 잘랐어. 그럼 단면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잘라야 된다. 이렇게 잘라야 된다. 이렇게. 야, 근데 일단 삼각형인 건 알겠지? 정확하게 합시다. 무슨 삼각형일까요? 자, 앞에서 공부한 대로 한번 해볼까?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 원뿔은 직각삼각형을 회전시켜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이쪽에 있는 직각삼각형하고 이쪽에 있는 직각삼각형하고 크기가 똑같아. 다시 말하면 이건 뒤집어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 말은 두 개가 합동관계예요. 직각삼각형. 자, 그래서 얘랑 얘랑 합동이라서 두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모서리하고 이 모서리하고가 같아요.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길이가 똑같아. 자, 봐봐. 단면은 요거라 그랬지. 근데 삼각형이었는데 변의 길이 두 개가 같아졌으니까 이등변. 자, 요거 중요해. 이등변이에요. 그냥 삼각형 아니에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자, 됐죠? 자, 뭐 안 했냐? 원뿔대. 원뿔대도 안 했고 구도 안 했지. 자, 네. 원뿔대도 잘라보자.
그림이 안 그려질까? 자, 원뿔대를 만들었다. 자, 그럼 회전축 만들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회전축을 포함하게 자르는 거니까 칼을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렇게. 그럼 단면이 어떻게 될까? 위에 있는 면에 지름 지나게끔, 아래에 있는 윗면에 지름 지나게끔 해서 자르면 단면은 이렇게 된다. 야, 아까 내가 원뿔대를 뭐 회전시켜서 만들어진다 그랬죠? 사다리꼴 회전시켜서 만들어진다 그랬지. 그러면 봐. 이렇게랑 이렇게랑 평행하겠네? 그럼 일단 사다리꼴은 맞는데, 자, 얘도 정확하게 공부합시다. 얘는 사각형을 사다리꼴을 회전시켜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합동이라는 단어는 원래 삼각형에서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조형이 다 쓸 수 있어. 그 말은 왼쪽에 있는 아까랑 똑같아. 이거 사다리꼴이라 그랬지. 그럼 그거를 이렇게 그대로 뒤집어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쪽에 있는 사다리꼴 아니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사다리꼴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다리꼴은 크기가 똑같아. 모양하고 크기가. 그래서 뭐야? 두 개가 또 마찬가지로 합동이야. 그럼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정확하게 똑같아. 야, 그럼 사다리꼴인데 이거 니네 공부했을걸? 이거 무슨 사다리꼴이라고 불러요? 사다리꼴인데 이쪽 길이가 똑같아. 등변 사다리꼴? 그런 것도 있어?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못 들어봤어 혹시?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어? 네. 아 진짜?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쓰셔야 돼. 자, 마지막 9. 9는 단면의 모양이 원이죠. 자. 누가 아는 거야? 아는 거지. 알겠어. 10이야. 모르는 너가 시비가 여러 번 하잖아. 인정 내가 바쁘.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자, 철사가 회전축에 얘를 포함하게 이렇게 자르면 그냥 정면에 보이는 이 부분 자체가 그냥 단면이 되겠죠? 마치 네. 사과를 정확하게 반으로 잘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단면이 그냥 뭐야? 원입니다. 그렇지?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났어요. 이거의 마지막이라고 한 거야. 하나 남았어요. 자,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전개도인데, 자, 이 그림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해볼게. 자, 우리 배운 게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그럼 각각의 전개도를 한번 그려볼 거야, 밑에다가. 필기는 본인들이 제일 잘 하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자, 전개도 그릴 거야, 전개도. 잠깐만 기다려. 전개도. 자, 그럼 저거를 전개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 전개도는 뭔지를 니네는 다 알고 있어. 의미는 알고 있잖아. 주장. 자, 그러면 이제 쓰고 있어. 이거 전개도는 초등과정에서 있지 않았니? 원기도? 그래요? 없었냐? 아 있었어요 이거. 뺐던 것 같은데 니네 했을걸? 그럼 전개도가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 직사각형 하나에 원두개. 그렇지, 알고 있네. 그래서 새끼야. 직사각형. 자, 아무런 이게 말도 잘 들어. 이게 어디에서 튀어나온 거야? 돌돌돌 말려있는 옆면을 쭉 말아 핀 거지. 이게 옆면이야. 그래서 그리고 밑면이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애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밑면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죠. 이거는 마치 이거는 이거는 마치 이해했다. 나는 저번에 가르치기로 했거든. 동아리. 김동환이요? 네. 조규시네. 지금 수업 아니에요. 잠시만.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원뿔은 어떻게 되냐면 자 돌돌돌 말려있는 게 옆면인데 그게 피면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 부채꼴이 돼요. 옆면이. 아 근데 이거 그림을 잘 기억해야 돼 니네. 왜 그러냐면 뒷단면에서 많이 나와요. 자 이게 뭐라고? 그 원뿔 입장에서 옆면이야. 그리고 원뿔은 밑면이 아까 내가 하나라 그랬잖아. 그 하나를 아래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 자 이게 밑면이야. 동그라미 하나 갖다. 네, 동그라미 하나 붙이면 돼. 자 이게 원뿔의 전개도예요. 자 그다음 거. 9의 자 전개도가 아니라 그거 말고 원뿔대. 원뿔대. 자 원뿔대 전개도 할 건데 자 그리고 이거 하나 표시하자. 뭐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없겠는데 아까 내가 회전시켰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선이라 그랬잖아. 이 모선이 전개도에 그대로 따라오면은 이거를 샥 핀 게 이거 아니냐? 그럼 네. 그 말은 이 모선의 길이가 여기로 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길이가 굳이 따지면 모선이라고 불러도 돼. 모선이라고 불러도 돼. 자 그 다음에 뿔에서도 내가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선이라고 하지 않았냐?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잡아 펼친 게 이거란 말이야.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선이에요.
자, 근데 이게 모선을 다 그려봤더니 얘는 특징 잡는 게 뭐가 되겠어? 이거 부채꼴이라 그랬지? 이 부채꼴 입장에서의 모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선은 부채꼴 입장에서 부채꼴의 반지름이라고 할 수도 있어. 아 이게 부채꼴로 넓이 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뒤에 요거 쓰는 게 많이 나와. 자, 그 다음에 원뿔대는 전개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좀 독특해. 잘 들어. 원뿔대는 원뿔을 잘라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였죠? 그러면 과정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얘를, 여기를 위를 톡 자른 게 이거란 말이야. 그럼 옆면이 어떻게 되냐면, 돌돌돌 말리게끔 잘려지거든. 그래서 이게 단면이 이렇게 잘라져. 이렇게 잘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려있게 잘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면이 이런 모양이에요. 자, 원래는 여기가 옆면이 있었는데 잘라져서 사라진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생겼어? 동그라미. 쬐끄만 밑면이 하나 생겼죠? 그 쬐끄만 원을 여기 가운데다가 하나 땡겨서 그려주시면 돼요. 위 그 아래는 다음에 크게. 아래는 크게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가 옆면이 되는 것이고, 얘가 두 개가 각각 밑면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모선이었잖아. 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선이에요. 모선. 이제 끝이겠지? 자, 구. 진짜 끝이야. 와. 자, 그 다음에 구 남았죠. 구도 전기도가 있어요. 자, 생각해봐. 야, 니네 생각 두고 있나요? 과일 같은 거 칼로 자르면 껍데기가 어떻게 돼? 만약에 어머님들이 잘라주시는 껍데기가 만약에 길게 잘라서 이거 혹시 실로 나와요? 뭐냐면 실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 거야. 그냥 이렇게 뺑뺑 돌려서 나오는 거야. 얘를 껍데기를 자르면 우와. 막 이렇게 잘라지잖아. 막 이렇게 진짜 칼로 터져. 자르면. 그 말은 구는 전개도를 직접 표현하는 게 불가능해. 구는 맞다. 전개도가 없어요? 없다라고 해주시면 구는 전개도가 없어요. 네. 어? 유일하게 없어요. 뭐 딴 것도 여기에서 파생되는 입체되는 게 없는 게 있는데 원초적으로 구는 전개도가 없어요. 가자. 자, 수고하셨고요. 자, 아까 숙제 얘기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하자.